안녕하세요, 최슬기입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이영민 대표 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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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남자들의 말 못할 고민, 여유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여유증이란 무엇인가요? 네, 여유증은 여성형 유방증의 줄임말이죠. 일단은 보통 가슴이 나와 있는 남자분들은 여유증을 의심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두 확진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내부에 요선 조직이 있는지 확인이 되면 여유증으로 진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는데도 가슴 부분만 살이 빠지지 않는다든지 혹은 유륜 근처에 다른 부위와 달리 딱딱하게 만져지는 것이 있다면 여유증을 좀 더 의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유증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네, 일단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는 모든 상황이 여유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정상적으로는 사춘기 때 성호르몬 분비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때 일시적으로 여성 호르몬 분비가 높아져서 유방이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될수록 점차 남성 호르몬이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대부분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또 내분비 질환이라든지 환경 호르몬, 어떤 약제들에 의해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진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네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여유증은 가성 여유증과 진성 여유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는데 아니 이 둘의 차이점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일단 유선 조직이 있으면 진성 여유증을 보고요. 유선 조직이 없다면 가성 여유증을 봅니다. 즉 가성 여유증은 유선 조직 없이 지방으로만 채워진 경우를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성 여유증 초기 단계라면 수술 없이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만으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성 여유증은 20살 이후, 즉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상당 부분 남아있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이 유선 조직이 있다면 여유증으로 볼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여자가 아닌데도 이 유선 조직이 발달할 수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유선 조직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퇴화된 거죠. 사실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또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남성에서도 유선 조직이 더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춘기에 일시적으로 이런 상황이 유발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질환적을 본다면 고환 질환인지 아니면 영양실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된다면 또 여유증이 발달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고환암이 생긴다든지 다른 내분비 질환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증가되는 상황이면 또 여유증이 발달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동반된 증상이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굉장히 심오하네요. 아니 그러면 이 많은 분들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소식 중에 하나가 이 여유증이 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 이 여유증 진행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단계별로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크기에 따라서 4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1단계에서는 이제 본인만 느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죠. 크기가 작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잘 모르겠는데 본인은 뭔가 만들어지는 게 있다. 이러면 1단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2단계가 된다면 통상 이제 보통 2cm 이상 커지는 경우를 말하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도 감지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3단계가 되시면 이 유선 조직이 굉장히 커져서 이 유두유륜 부분이 가슴 밑선까지 터져 있는 경우를 말하고 4단계는 그 이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이제 진성여유증 2단계 이상이 되면 이제 보험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성여유증 2단계부터는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여유증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일단 단계에 따라 또 진성인지 가성인지에 따라 좀 치료 방법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가성여유증 초기 단계라면 작은 지방세포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와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치료될 수가 있겠고요. 이제 크기가 크다면 이것도 지방 흡입이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진성여유증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운동만으로는 이제 지방이 작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유선 조직 제거술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더 단계가 높아진다면 거기에 플러스 늘어진 피부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거상술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게 가성여유증 같은 경우는 지방인 경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해서 이제 이 지방을 빼고 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초기 단계인 경우에는 충분히 그렇게 해결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열심히 운동하시고 식이요법을 했는데도
이제 한계가 온다면 지방 흡입수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성여유증도 단계가 너무 심하다면 피부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거상술이 또 추가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제 초기 단계 확실히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아, 그러면 이 진성여유증 경우에는 유선이 발달해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그러면 유선이 발달한 거니까 이 여성 호르몬을 뭔가 약으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억제하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굉장히 과학적 사고예요. 오. 일단 유선 조직이 발달한 이유가 네. 남성 호르몬이 부족한 상황, 또 여성 호르몬이 증가된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일리 있는 접근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호르몬 치료는 신중해야겠습니다. 우선 이제 병적인 상황이라면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고요. 네. 다른 질환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호르몬 관련 치료는 전신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의와 상의하셔야겠습니다. 이 호르몬이 그렇죠. 사실 굉장히 쉽게 건드릴 그렇죠. 수가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신중함이 조금 더 요해지는 것 같은데 이 진성여유증이라면 수술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수술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리고 수술 후에 혹시나 재발할까봐 그거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네. 크기가 작다면 가슴 밑선이라든지 겨드랑이 쪽에서 절개창을 작게 내서 이제 유선 조직을 제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크게 되면 그 작은 절개창으로 나올 수는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륜 경계부에 그런 절개창을 통해서 이제 유선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단계가 매우 높다면 이제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이제 가슴 거상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일단 유선 조직을 대부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적인 상황이라든지 악재 이런 원인이 아니라면 이제 재발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그래도 희소식이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여유증 수술을 하고 나서의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유증 수술을 받게 되면 이제 피부와 근육 사이에 있던 유선 조직과 지방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공간이 생기겠죠. 이제 이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곳에서 자꾸 혈액이라든지 물 성분이라든지를 차게 되면서 부기가 오래 지속되거나 흉터살이 과하게 형성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한 달 정도는 압박복을 착용하고 네. 이제 과한 활동을 제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여유증은 이 남자들의 말 못할 고민이라는 게 딱 와닿는 단어인 것 같은데 고민하고 계신 우리 남성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한마디 해주시죠. 여유증으로 내원하시는 대부분의 남성자분들은 사실 특별한 질환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돌출되어 있는 것만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계시죠. 꼭 큰 수술이 아니더라도 그 큰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의와 꼭 상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은 여유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정보는 우리 서진 성형외과 유튜브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꾸준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